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공부 순서, 이건 사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, 전공하신 분, 그죠? 그 다음에 비전공하신 분, 공부 시간이 부족하신 분,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.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4년제 전기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, 통상 입학을 하게 되면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에 전기자기학 및 회로이론을 공부하게 됩니다. 그리고 3학년쯤 되면은 전기기기랑 전력공학을 같이 공부하게 되죠. 3, 4학년에 걸쳐서. 물론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은 아마 학교 교과 과목에는 없을 거예요. 그래서 그 학년에서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올라갈 때 공부하는 그 패턴대로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. 전공하신 분들은. 근데 비전공하신 분들의 경우는요. 이제 수업을 쭉 했고 많은 선생님들하고 얘기해보고 학생들하고도 얘기해봤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무엇이냐? 회로이론이에요. 회로이론이 되게 되면 다른 공부를 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집니다. 그래서 회로이론 하시고 그다음에 전력공학하고 전기기기, 전기자기학 순으로 가시는 게 좋고,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맨 마지막이 여기서 좋죠. 그다음 공부 시간이 부족하신 분, 뭐 전공을 했는데 너무 오래전에 공부하다 보니 다 잊어버렸고, 또 이제 뭐 비전공자인데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공부 시간이나 한 달 만에 뭐 붙어야 된다, 2달 만에 붙어야 된다 이러신 분들 간혹 계세요. 그런 분들의 경우는요, 이 60점만 넘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 계획을 짠다라고 했을 때 고득점 맞을 수 있는 게 전력공학,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입니다. 이 두 과목을 좀 먼저 딱 해놓으시면 자신감이 생기죠. 예를 들어서 전력공학 15개 맞고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15개 맞으면요, 30점 맞은 거죠. 30점만 더 확보를 하면 된다 라는 어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겨요. 근데 시간이 없는데 전기자기학이나 회로이론은 먼저 공부하게 되면 얘네 둘은요,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고득점 맞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속도도 나질 않고, 얘네 두 과목 공부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리 낼 수도 있어요. 얘네 둘은 그게 여의치가 않죠. 그래서 먼저 좀 점수 확보를 딱 해놔야 자신감도 생기고 조금만 더 하자, 조금만 더 하자, 조금만 더 하자라는 의지가 발동되면서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건 뭐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, 또 생각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, 저희들이 생각했을 땐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고 자기에게 맞는 어떤 방향대로 공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, 여기까지 지금 쭉 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이거죠. 자격증 시험은 정독보다 다독이 효과적입니다. 정독이라는 표현은요, 깊이 파겠다는 거예요. 무슨 법칙에 대해서, 이 법칙이 무엇이냐, 막 이거 드립다 파요. 그런데 자격증 시험은요, 그 법칙에 대해서 깊이 물어보는 거 안 나와요. 나온다 하더라도 5년, 10년에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안 나옵니다. 결국에는 법칙이 뭐냐, 그 법칙 가지고 공식, 뭐 법칙 가지고 뭐 값이 뭐냐, 이런 형태로 간결하게 끝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일부 부분을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게 필요하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그걸 여러 번 보는 게 좋다. 결국에는 뭐 2시간 30분, 150분이죠. 150분 동안 100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땐 사실 문제 푸는 기기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많이 외우셔야 돼요. 외우려면요, 제일 좋은 방법은요, 다독인 거죠. 여러 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적중률 높은 학습이 필요하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교재에 문제마다 뭐 별표가 있다든지 또는 수업 중에 선생님들께서 강조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좀 더 적은 시간으로 좀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절대평가 시험의 특징을 고려해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. 몇 점이요? 상대평가 아니에요. 몇 등 안에 들어야 합격한다가 아니라 60점만 넘으면 그냥 합격인 거죠.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다. 그러니까 99점, 100점 맞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.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적당히 공부하면 돼요. 근데 그 적당히가 조금 고생스럽긴 합니다만.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건 빼세요. 쉬운 건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. 이렇게 해서
60점만 넘기자 요 생각으로 공부해 주시게 되면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요? 그죠? 그 다음에 기사 및 산업기사 시험의 경향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이 과목의 경우 다르잖아요. 기사 및 산업기사가. 또 필기 쪽에서 사실 기사 및 산업기사가 큰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기사 및 산업기사가 레벨 차이가 많이 나죠. 그래서 그 시험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다음 전기를 연구하지 말자. 이건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얇고 넓게 공부하세요.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외울 건 그냥 좀 외워버리시고 뺄 건 그냥 빼버리시면서 가시면 됩니다. 연구는 언제 한다? 자격증 취득한 다음에 여유가 있으시면 그때 연구를 하시고요. 그 다음 내용의 이해는 수업까지만 하시면 돼요. 예, 선생님들이 수업 진행을 하실 때 합격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수업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수업을 들으시고 그게 왜 그러냐 자꾸 원리에 집중하셔서 막 이해하시려고 하나 부분을 막 끝까지 막 물고 늘어지는 분들 계시는데 자격증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. 자격증 공부는요 짧게 끝내야 돼요.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. 그래서 뭐 짧게 한 달, 길게는 2달 뭐 이렇게 짧고 굵게 딱 끝내시는 분들 보면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 전기는 연구하셔서 전기 자격증은 연구해서 따는 게 아니라 약간 수박 겉핥기 형태로 해야 쉽게 딸 수 있다는 거.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답입니다. 아시죠? 자, 그래서 내용의 이해는 수업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은 암기다. 이거 좀 잘 챙겨주시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보다는 암기를 더 중요시해요. 자격증 시험이니까. 그리고 외우다 보면요 나중에 또 이해가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 공부를 쭉 하셨을 때 그 공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시험을 보신다. 그럼 여러분들이 보셨던 시험은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문제를 풀어야 되죠.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문제를 푸는 그 시험에 응대하려면 결국엔 암기밖에 없어요. 다 하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하자. 그죠?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신감과 절실함이 가장 빠른 합격의 길이 되겠습니다. 나는 합격할 수 있다. 나는 자신감. 그리고 반드시 이번에 내가 합격을 해야 그 다음에 어느 회사에 취업 원서를 냈거나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다.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. 근데 만약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나의 그 다음은 굉장히 힘든 일이 펼쳐질 것이다. 뭐 이런 어떤 절실함이 있으셔야 됩니다. 자신감과 절실함만이 여러분들을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다라는 거 꼭 염두해 주시고 시험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2022년도 해커스 자격증 전기기사 필기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. 공부 방향이라든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 해커스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잘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